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일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6월이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라 그러고 아마 오늘이 하반기, 올 하반기의 첫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 그죠? 예. 이제 드디어 진짜 올 하반기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상반기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 다들 틀릴 겁니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고, 뭐, 버신 분도 있고, 뭐 깨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벌었다가 깨진 분,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각기 자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벌었다. 그럼, 올 상반기 시장, 좋았어요. 이럴 거예요. 근데 내가 깨졌다. 그럼 올 상반기 시장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거예요. 또 벌었다가 깨진 사람은 올해 상반기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러실 거예요. 다들 반응이 똑같은 상반기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들 그렇게 틀려지죠. 그렇습니다. 항상 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보이는 게 모든 것인데요. 근데 올 하반기도 과연 이제 우리한테 어떤 시장으로, 각기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으로 갈지, 올 하반기가 끝났을 때 올 하반기 시장 야 진짜 좋았어 라는 시장이 될지, 아니면 야 상반기 때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 때 너무 바보같이 했어요 이런 말을 할지, 아니면 뭐 각기 말이 틀리겠지만 분명한 건 어쨌거나 올 하반기는 모두한테 똑같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 하반기 마지막 날에 올해 시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 각기 다른 말이 나오겠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왕이면 좋은 말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하반기 나머지 더 힘쓰도록 하고요. 저도 뭐 힘을 여러분들한테 보탤 수 있을 만큼은 보태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기 수화기 드시고 그리고 전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저번주에 5850님, 5359님, 다 오네. 5089님 되셨고요. 예, 어떻게 전화가 희한하게 번호가 다 이상하게 바뀌었네. 그래요. 뭐 우연이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전화 필요한 분들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은 집으로 상품권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어떤 분이 저하고 첫 번째 전화 연결을 시작할지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제주 사는 강영철입니다. 제주도 사시는 강영철요. 영철님 반갑습니다. 영철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요. 주식 경력은요? 90년대 하다가 안 하다가 작년. 잠깐? 네. 그래요. 영철님 그 제주도에서 그러면 제주도 이렇게 공항 쪽이 제주시고 호텔 네. 많은 데가 이 서귀포 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어느 쪽이세요? 사시는데요? 제주시 쪽이요. 제주시 쪽?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제주시 쪽에 거기가 좀 더 상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사시죠. 그죠? 그렇죠. 거기는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쪽이 네. 시이고 나머지는 관광지. 그죠? 네, 그래요. 네. 제주도 날씨 좋아요? 어때요, 지금? 장마? 지금 장마 그냥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안개 자욱히 끼었어요? 예. 이야, 운치 있겠다. 그래요. 그래요. 영철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한농 화성이요. 한농화성이요? 매수가 얼마요? 2,325원. 2,325원. 비중은요? 네, 20%. 예. 4x4. 예. 1,470원. 14,670원이요? 14,670원. 예. 비중은요? 20%. 네. 09만. 네.
13,400원 10%요. 예. 그래요. 일단 한번 계좌 상태를 먼저 좀 볼게요. 그래, 계좌 상태를 한번 쭉 먼저 보면은, 한농화성이 지금 제가 아까 2,300원으로 불러주셨는데, 한농화성의 차트를 보니까 한농화성이 2만 원에 사셨을 것 같은데요. 2325원이요. 2325원. 그렇죠. 예. 그래요. 한번 지금 계좌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궁금하세요? 한농화성이 오르다가 내려가니까 이제 손절해야 되는지. 한농화성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니까. 네. 그래요. 한농화성, 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까요? 그죠? 예, 그래요. 일단 이 한농화성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우리 먼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그 기업 거기 봤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얘네가 워낙은 뭘로 유명한 회사냐면요. 얘네가 실은 계명 활성제 만드는 애들이에요. 우리 뭐 이런 거. 워낙. 그런데 계명 활성제 하는데 얘네가 그 반도체나 LCD 보면 이 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세정제 만들고 이런 애들이에요. 계명활성제가 그러니까 뭐 비누 이런데 뭐 샴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계명활성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세정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얘네가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켜놨는데 얘네가 뭔데 주봉 뭐 비누 뭐 쉽게 말하면 비누에 들어가는 그런 샴푸에 들어가는 계명활성제인데 근데 그거 만드는 애가 갑자기 2021년부터 주가가 쭉 하고 올라요. 주봉을 제가 켜놨어요.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이게 왜, 뭐 비누 갑자기 많이 썼나? 손세정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나도 갑자기, 이걸 한농화성은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언제쯤에 사는 바람에. 그랬어요? 산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올랐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얘네가 왜냐면 전고체 그 전해질 있잖아요. 그거에 얘네가 그 기술 주관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2021년도 이때 해가지고 주가가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전고체 그때 2차 전지들 난리였잖아요. 그죠? 올 초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올 초에도 어때요? 2차 전지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솔직히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제가 좀 전에도 전고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전고체. 근데 얘네는 뭐 하는 회사라 그랬어요? 그 세정제. 맞아요. 계명활성제 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예. 아주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은 얘네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쓰여요? 어때요? 쓰이나요? 혹시 선생님? 우리 지금 자동차들 전고체 배터리 들어갈까요? 아직 안 들어갔죠. 예. 아직 안 들어가죠. 실은 아직 전고체 개발 배터리는요, 지금 예. 아직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들이 뭐 폭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고체 그 전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몇 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워낙은 빨라야 2027에서 2028년도 정도로 보다가 요즘은 2026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그런데 지금 2023년이죠. 예. 그럼 앞으로도 몇 년이나 남아있어요? 한 4년, 4, 5년 정도 3, 4년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뷔페 예약돼 있다고 칠게요. 거기 롯데 뭐 호텔하고 무슨 호텔 몇 개 있잖아요. 큰 거, 그죠? 거기 제주도에 큰 호텔. 거기 저녁 뷔페가 내일 저녁 식사가 예약돼 있다고 칠게요, 선생님. 근데 뷔페 가면은 우리 많이 먹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배부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내일 저녁에 저녁 뷔페니까 지금부터 선생님 우리 아무것도 안 먹기로 해요. 어때요? 내일 저녁에 아무리 뷔페가 있대지만 지금부터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쫄쫄이 굶어야 되고 내일 아침, 점심 다 굶어야 돼. 이게 굶으실 수 있겠어요? 없죠. 없겠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런 말을 하면 100%다 속아요. 왜냐? 뭐가 미래에 좋으니까 이 회사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성장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무슨 어떤 회사들 예를 들어서 SG 사태를 하고 요번에도 그런 사태들 몇 개 벌어졌지만 그런 사태들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 안 당하실 수 있어요. 왜 안 당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회사는 안 사버리면 돼요. 안 사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미리 싸게 사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려는 거잖아요, 주로. 아닌가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주식을 하는 이유? 이해가 갑니다. 예, 네,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누군가 높은 가격에 그 사람들 걸 계속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작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어쩌고 뭔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사람들께 100% 실패할 수 하게 만드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높게 비싸게 이 회사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요.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사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높은 가격에 안 사주면은 그 사람들 산 가격이 계속 그대로야. 그럼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작전은 실패해요. 네. 실은 작전을 성공시켜주는 건 그런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정부에서 요번에도 그거 하지만 금감원에서 처벌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거 다 사후 처방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작전을 걸어두는데 작전이 실패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비싸게 안 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비싸게 사줄까요? 성장성이 좋고요. 뭐가 좋고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갑자기 이성이 다 마비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그 가격이 비싼지 따지지도 않고 계속 사. 왜?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중화가 편. 예. 어디서 주식에서 옛날에나 써먹던 이상한 소리들 막 갖다 붙이죠, 지금도. 주마가 편이라고. 예. 주마가 편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고체는요, 이 회사한테 아직 많이 남은 얘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뭐 하는 회사라고 그랬죠? 계명 활성제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계명 활성제 하는 회사가 뭔 돈이 남을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주목을 킨 게 이겁니다. 이 회사의 현실은 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인데 미래에 3, 4년 뒤에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회사 미래 성장성이 좋아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계속 사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하락하겠죠. 훅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까요? 속았다. 왜 속았을까?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에 샀잖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높은 가격에 샀잖아. 그리고 뭘 속긴? 여러분들이 모르고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아픈 얘기를 드리냐면 실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물을 안 먹을 수 있고요. 피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높은 가격에 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현실은 이거예요. 근데 3, 4년 뒤에 전고체 배터리 그 전해질 얘네 기술 주간 기업인데 그거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회사가 그거 100% 성공한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전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성공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에 갖다가 이 회사의 현실은 따지지도 않고 4배, 5배, 6배 올린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주봉 보여드렸던 이유는 저는 벽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저는 제가 공부한 제 어떤 그런 걸로는 전 이 회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막말로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주식을 어떤 사람이 또 뻔뿌질해서 사. 그러면 그냥 올라가지. 주식이라는 게 가장 기본은 사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관해서 이제 내가 이 반장 물 먹여야지 이러고 어떤 사람이 개인들 선동해서 주식 사버린다. 그럼 이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요. 그건 제가 막을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2만 원에 사셨는데
전 2만 원이 실은 이거는 빨리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영철님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4x4인데요. 4x4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인데 이 4x4 같은 경우에 혹시 이거 어떤 부분이 꽂히셔서 사신 거예요? 일단 중국이 풀리면은 뭐냐 콘텐츠가 좀 뭐 활발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좋다고 좀 요즘 말 들어가지고 정리할까 하다가 딱 놓치더라고요. 아, 14,000원? 네. 일단은 정리를 할 거라면은 4x4는 이건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게 초고화질 영상 만드는 애들인 거 혹시 아시죠, 선생님? 예. 근데 얘네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3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주주는 잘 안 보고 그냥 기업 정보만 보고. 그래요? 얘네, 저는 왜 이걸 좀 더 가져가셨으면 차라리 그러냐면은 14,000 지금 600원이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원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14,670원 좀 가져가시면 오히려 영철님하고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영철님한테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영철님 이걸 차라리 좀 더 고생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한 게 얘네 3대 주주가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박진영 대주주잖아요. 그죠? 박진영 씨가 대주주인데 그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땐 그분 참 괴짜 같은 분이세요. 괴짜 같은데 전 참 개인적으로 능력 있다고 저는 참 보는 분인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JYP 엔터하고 3대 주를 맺었던 JYP가 이 초고화질 영상 예를 들어서 이쪽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시너지가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시너지를 나오게 만들 거라고 또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 얘네들 지금 안 그래도 뭐 얘네들 스탁옵션 얘기도 있고 한데 스탁옵션 솔직히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스탁옵션이라고 나와요. 근데 스탁옵션 때문에 주가가 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스탁옵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꺾여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주저앉아? 글쎄요. 그것 때문에 전 그렇게 주저앉을 공간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는 전 여기서 안전하다고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신규 상장 나쁜 패턴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엄청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철님 지금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영철님이라면 오히려 얘는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들고 가면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조금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는 홀딩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요건 홀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공구우먼인데요.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13,400원인데 지금 주식을 하실 때 주식을 솔직하게 제가 지금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주식 선정을 제대로 하시는 정도의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차트나 뭐 이런 거 보고 대충 뭐 어디서 듣는 얘기 듣고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구먼도 아마 그래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구먼은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공구먼이 왜 주가가 이렇게 된지는 그것도 아세요 혹시라도? 모르세요? 이 공구먼 제가 전에 한번 로터스 얘기할 때도 했는데 그 무상증자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 몇 대 몇 때려가지고 주가 확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전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라고 보고요. 무상증자 근데 우리나라 분들 뭐 공짜에는 모두 뭐 완샷한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은 거 이런 개념으로는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공구먼이나 로터스에 당하셨던 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공짜로 준대. 와 1대8 뭐 1대9 공짜로 9주를 준대. 한 주당. 와 좋네. 이것 때문에 솔직히 여기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런 회사. 이 회사 뭐 특화가 돼 있어서 뭐 중국에 진출 어쩌고 얘기하는데 전 솔직하게 이 공구먼에 대해서 저는 그 몇 대 1 그때 무상증자 했을 때 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회사는 지워졌어요. 저는 그런 회사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제가 아는 주식 그리고 제가 경험한 25년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올바른 회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런 회사는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리도 만무하고요. 왜?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진 회사를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뭐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방송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지금도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빨리 털고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이. 그래요. 새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부산 백스코에서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올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연이 좀 많이 줄 겁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 가지 제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이제부터 좀 많이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경상도 쪽 강의는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제가 아마 연말이나 갈 겁니다. 그동안 아마 강의가 없을 거예요. 그쪽 지역은 아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오시지 못하면 아마 연말에나 제 강의를 아마 그쪽은 겨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제 강의가 줄게 될 겁니다라고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는 근처 와서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이제 강의가 계속 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대신 오신 만큼 제가 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전 맞건 틀리건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맞아 들어갔는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증명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 아마 웬만하면은 그쪽 분들은 이 강의 못 오시면은 올해 시장은 이제 아예 제 생각에 대해서 들으실 일이 없다. 왜? 연말이나 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사천에 사는 김남호입니다. 김남훈님. 예.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조금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남훈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삼성중공업 매수가 얼마예요? 6,500원에 50%. 50%요? 아, 예, 예, 예. 삼성전기 예. 15만 5천 원에 10%. 네. 기아차 9만 원에 10%. 아우, 전부 다 대형주네요. 그래요. 이렇게 대형주를 하시는 분이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셨을까요? 예. 삼성중공업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예, 50% 들고 계세요. 예. 예. 최근에 그 실적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실적이 나쁘지 않죠.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란데, 예. 하반기나 내년쯤을 이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어떨까 해서 이 반장님께 이제 생각을 한번 한번 고자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삼성중공업은 일부러 제가 주봉을 켜놨어요. 왜 주봉을 켜놨냐면 삼성중공업이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막 올라온 주식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예. 회사를 보고 차트를 보시지 않아요. 개인들은 대부분.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네, 개인들을 대부분 보면 개인들은 차트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 어때요? 라는 건 보면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의 업황부터 보시는 분 100명 중에 제가 한 분이라도 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 어때요? 그럼 먼저 차트부터 딱 킵니다. 100이면 100. 왜 그럴까? 주식을 차트로 하시거든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면 삼성중공업 차트는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실적이 좋아서 와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막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은 이미 너무 많은 그 매력을 상실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잠자는 애예요. 근데 이게
그럼 이거 깨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깨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차트로만 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돼요. 왜 그럴까? 삼성중공업이라는 거 조선회사 맞아요. 지금 LNG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저게 좋아진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주라는 게 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실적이 좀 좋아진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오고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동성이 따르질 못할 겁니다. 시장이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올 상반기에 주식시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상반기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혹시 나머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시장 어느 정도 막 반등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나간다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특별하게 반도체 몇 가지 종목 외에는 특별하게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공부 그런 것 좀 하셨네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 올해 추이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객 예탁금 추이가요 50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지 고객 예탁금이 올 상반기에 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들어오니까 막 주식시장으로 막 돈 들어온 것 같죠? 돈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코로나 때는 들어왔잖아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돈이 계속 줄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 원리를 따져보면 실은 답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등 한번 하고 한번 테마주 타면 와 주식 되는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물 먹고 그 다음 어떡하지? 이거에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더 큰 거를 이 가장 간단한 원리부터 하나를 따져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예탁금을 얘기한 이유가 실은 그겁니다. 왜냐?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새로운 돈이 투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요번에도 파월 의장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계속 강의 때도 얘기 드렸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올 상반기에 다들 올해 금리나 한두 번 한다며요. 근데 제가 강의에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강의 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제 예상이 맞으면 다들 그때 매스컴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해 금리나 한두 번 한다 그랬어요. 다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틀리면 그냥 창피당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올해 절대 금리 인하 못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한두 번 더 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그게 맞나 안 맞나 보세요라고 제가 올 상반기에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파월이 이제 뭐라고 말 바꾼지 보이시죠? 올해 적어도 금리 2번 올리겠다 그랬어요. 남은 기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올해 도저히 금리 인하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올해. 아니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잖아. 아무리 봐도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지? 보세요. 금리 인하 이제 보세요. 금리 인상 2번 하겠다고. 이 반장 말이 참 거시기 한데 맞았죠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풀 수가 없어요. 돈을 풀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건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거든요. 돈을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짜 싸울 사람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욕하면서 다가가는 사람 중에 싸우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그건 말려달라는 소리예요. 진짜 싸울 사람은 말리면 오히려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조용히 다가가요. 그런 다음에 때리면서 싸움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떠든다는 거는 싸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금리나 어쩌고 그건 금리나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돈을 못 풀거든요. 제가 근데 이 말을 하냐. 대형주, 이 큰 주식들은 여러분들 돈이 풀리질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실적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K조선주 하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올라가고 차트 아까도 일봉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멋있게 이거 돌파돼서 날아가고 그러면 이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더 큰 원리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 상반기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주식시장에.
이 반장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보세요. 올해 고객이 딱 50조, 뭐 47조, 8조, 51조, 2조, 이거 계속 50조 딱 선 긋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 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뭔 돈 가지고 대형주를 막 올려.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요즘 하이닉스 내가 그랬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지 그만큼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50%나 6,500원에 사셨는데 글쎄요. 이거 저는 솔직히 저라면 전 조선주 50%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푼돈 먹기는 되겠죠. 근데 큰 돈 먹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선택이세요. 선택이 나는 그래도 밀고 나가겠어. 그럼 밀고 나가셔도 되지만 저라면 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 생각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붙이면 이건 사족을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왜? 큰 핵심은 말씀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14만 지금 15만 5천 원인데 안 그래도 요번에 저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이제 전기 올라갈 거라 그러대요. 난 진짜 그거 보고 빵 터졌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단편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요. 이거 올라가면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듯이 뭔 돈 가지고 큰 주식들을 막 계속 올릴 건데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그 말 다 맞아요. 네, 다 맞아요. 돈만 많으면. 돈이 없는데 뭔 돈 가지고 올릴 거냐고. 그러니까 왜? 전에는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기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 타성에 무조건 젖어서 주식을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 그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라는 거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기의 모습이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은 솔직히 아니죠. 이 모습이. 근데 10%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든지 나중에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막 미친 듯이 위로 올라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10%니까 이거는 나중에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상태 보시면서 액션 취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9만 원. 글쎄요. 자동차 주식. 글쎄 근데 여기를 결국 제대로 돌파하느냐인데 여기를 돌파하느냐. 글쎄요. 근데 저는 여기 돌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만 원인데 개셔는 갖고 보세요. 갖고 있어는 보는데 제가 이거 손절 라인만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도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지켜보려고요. 내려는 갈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반등하는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세요.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반등하는 모습은 셌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지금은 퀘스천으로 세모로 보고 있는데 이건 손절 라인 제가 7만 5천 원 드릴게요. 7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예. 만약에 7만 5천 원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지켜보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9만 5천 원 근처에서는 이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더라도. 예.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진 않은 애거든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상승을 꿈꾸시거든요. 이런 상승을 꿈꾸시는데 이런 상승은 웬만해서 어려워요. 예. 웬만해서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주식시장에. 근데 이제는 돈이 안 들어와서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대형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맞아요. 사면 올라가지만 그 살 수 있는 거는 돈이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이 살 수 있어요. 돈이 적으면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더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식에 대해서 약간 지금 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돈은 더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9-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지금 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요. 2시 반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제2전 시장에서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제1전 시장에서 미스터 트롯 콘서트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근데 미스터 트롯 2요, 트롯 2. 그래가지고, 근데 제1전 시간하고 제2전 시간 완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반기부터는 좀 줄입니다, 많이. 제 여러 가지 몸 상태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이 부산하는 경상도 쪽, 아예 경상도 이쪽은 제가 아마 요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나 강의가 있을 겁니다. 연말쯤이나 한번.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와서 못 들으시면 못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간 내셔서 필요하신 분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산 누구세요? 네, 대구에 사는 기현이 할머니입니다. 기현이 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그래, 기현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요. 주식 경력은? 코로나 하고 나서 했으니까 3년 조금 넘었네요. 3년? 아유, 그래, 네. 기현이 할머니. 먼저 어떤 네. 주식 갖고 계신가요? 경남제약. 경남지약 매수가 얼마예요? 네, 2,250원에 20%. 네. 하이트 진로. 예. 28,000원에 20%. 예. 콜마 GNH. 예. 22,000원에 15%. 예. 현대백화점. 예. 53,000원에 10%. 예. 네. 네 종목 갖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계좌 네. 상태를 볼게요. 네. 예. 경남제약. 예. 일단은 먼저 화이트 진로. 그래요. 주식 3년 하셨는데 포트가 조금 재밌네. 종목 선정들이. 아니,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신랑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혼자 지금 하거든요. 어느 근데, 순간 예. 같이 한다는 네. 게 뭐 친구분하고? 아니, 신랑하고. 신랑하고? 아유. 네네네. 같이 이제 처음에는 누가 아는 지인이 이제 해바라케가 했는데 처음에는 해가 좀 벌었어요. 한 30% 벌었는데 30% 벌었는 거 다 까먹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워낙 그게 근데 정상이에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네네. 그 모습이 정상 모습이고 오히려. 예, 그래. 네. 근데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경남제약예. 경남제약이요? 네네. 그래요. 경남제약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걸 처음에는 저는 샀는 줄도 모르는데 이제 신랑이 앞에 방송 보고 샀는데 예.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가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 제가 손절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손절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이 반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조금 세뇌 교육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은 전혀 안 사고 내려가는 것만 삽니다. 누가 내려가는 거 사래요?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날 실뿐이야. 누가 내려가는 걸 사래? 내려가는 것만 사니까. 아니, 저는 내려가는 걸 사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올라가는 거는 사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만 사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지금 뭐 혼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내려가는 거 반장님한테. 큰일 나면 내려가는 거 사지 마세요. 네. 올라가 솟은 거 사지 말라는 게 그게 나도 오늘 배웠네. 잘못하면 이게 내려가는 걸로 내려가는 거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려가는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솟은 거- 그래서 세뇌교육이 박혔는 것처럼 그래 돼서 주위에서 올라가는 거 한번 사라 해도 올라가는 거 사면 언제는 떨어진다 이러면서 안 사고 계속 내려가는 거는 한 번은 안 올라오겠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지금 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본인 혼자서 찾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있으니까 너무. 근데 경남제약이 제가 네. 말씀드리면 이거 2,250원이잖아요. 2,250원. 네네. 결국 나중에 수익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날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저는 너무 빠지길래 이건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네. 차라리 저는 그렇게 됐을 바면은 그냥 이거 네.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남제약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이 경남제약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레모나스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그죠? 예. 그 당시 그 초창기 BTS 막 광고 모델 삼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네, 그렇게 네. 기억하는데. 예. 근데 이 회사가 실은 제약으로는 하나도 매력이 없는 게 맞아요. 진짜 매력 없어요. 매력 없고. 근데 이 반장이 이거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경남제약 스퀘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모르세요? 경남제약 스퀘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하는 게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같은 거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모르는데 많이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2250원은 거의 빠진 바닥 상태예요.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뭐 상장 폐지대로 해서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데 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요. 그다음부터 빠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얘는 그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서워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네 자회사가 경남지약 스퀘어예요. 그죠? 네. 근데 얘네가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같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는 약간 그 블록체인 이런 거 위험하긴 하지만 이슈 하나만 터지면 어때요? 한 번씩. 팍 올라가죠. 한 번씩 툭툭 치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야. 뭐냐? 뭐 걔가 뭐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블록체인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거는 가끔씩 한 번씩은 툭툭 치니까 그러면 기다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굳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만 치면 예를 들어서 사신 가격이 뭐 7,000원대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그런데 2,250원이야. 그럼 여기거든요. 2,250원이면 거의 뭐 요쯤 어디예요? 여기? 여기면 한 번만 툭 쳐도 이거는 수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가격대 맞아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거는 그러면 차라리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일 수 있어요. 모험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중은 대신 비중 더 이상 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네, 약속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요 정도 비중에 요 정도 가격이면은 경남지약 스퀘어라는 그 성격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기다리고 나시면 나중에 수익 내고 팔게를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단 욕심 내면 안 되는 거. 더 가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좀만 튀면 그냥 바로 파실 준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그때 가면 또 말 바뀌어. 안 팔아. 그러다가 또 그래.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것만 딱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하이트진로인데 그 비중 많은 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기현 할머님이 사신 거예요? 네, 이거는 같이 샀었는데 이거 샀는 지가 좀 됐으면 1년 넘었어요. 그래요. 하이트진로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지금 말이 많죠. 왜냐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제 여름 수혜주만 하면 맥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실은 하이트진로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깨드릴게요. 이게 실은 여름 수혜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에는 주가가 여름에 오른 것 같죠. 근데 이건 코로나 법으로 올 때예요. 그때고 그 나머지는 보시면요. 오히려 여름 때 보시면 주가가 빠져요. 여름 때. 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이거 맥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더우니까 사람들 먹고 막 머릿속에서 그리시거든요. 이미 광고 그리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실은 여름 수혜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요번에도 뭐 지금 물가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라면값부터 해서 무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못 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가격 올리기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가격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주가 오르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8,000원이 뭐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길게 보시면은 진짜 길게 보시면 이건 본전은 뽑을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제가 봤을 때 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전 웬만하면은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을 노리실 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콜마 비엔에치하고 현대백화점 짧게 하겠는데 콜마 비엔에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갖고 계시길 바래요. 이거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22,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결국 나중에 먹고 팔 수는 있겠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24,500원 선만 가면 파세요. 나중에 수익 나시면 아시겠죠? 이미 한 4,500원. 예, 그리고 마지막 뭔가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53,000원. 근데 내 말 중에 반대로 해석하지만 잘 듣는 건 있네, 진짜.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빠지는 거라도. 아니, 그 2차 전지는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했는데 따라가려니까 올라가고 못 사고야.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현대백화점도 제가 사고. 말씀드리자면 현대백화점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거는 갖고 계시면은 수익 내고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내지 안 나올 거고 조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 먹고 그냥 파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도 나도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야 그래도 빠지는 거라도 진짜 어느 정도 꽤 많이 빠지고 사니까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있기는. 그래요. 근데 뭐 큰 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소승과 사승부보다 훨씬 낫네. 보니까. 그래요. 일단 어쨌거나 그 정도만 내면 수익 내고 파시기 바라고요. 욕심내지 네네. 마시고요. 그리고 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어떤 거요? 방송이라긴 한데. 아니, 2차 전지 쪽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2차 전지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저번 방송하고 저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솔직히 2차 전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 보면 이런 분들이 막 하셔가지고 그죠? 예, 막 해서 네. 개인들이 막 사가지고 올라간 측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식이 여기서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고비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2차 전지를 분명히 내재화합니다. 예. 네.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가격이 싸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가격이 안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전기차들이 사고 나면 수리비 더 많이 나오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물론 대수는 뭐 몇 대당 더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터지면 수리비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2차 전지가 결국 될 수 있는 건 전기차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기차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도 안 줘요, 점점.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 옛날 같은 매력은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차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뭐냐? 무조건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어필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을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외부 거 갖다가 쓰면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내려요. 무조건 내부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도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도 다 내재화 결국 하게 돼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좋을까? 이 부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 좀 반대할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네,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좋은 주말 네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예, 빨리 해야죠.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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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아까도 그럼 잠깐, 전화 연결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입니다. 7월 8일 다음 주 오후 2시 반부터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 121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올 하반기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좀 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제가 강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요번 경상도 쪽 지역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연말에나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분들은 요번 거 못 들으시면 이제 아마 거의 못 듣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아닐 거기 때문에 다음 내가 때 그래서 요번에 와서 들으시지 못하면 아마 못 듣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파주 사는 윤일중입니다. 윤일중입니다. 윤유주님.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6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유주님? 한 7, 8년 된 7, 것 8년이요? 같아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들어볼까요? 일진전기 일전적이 매수가 얼마요? 9,500원에 30%. 네. 세코닉스 예. 8,200원에 30%. 8,200원에 30%요. 예. 예. 어보브 반도체 예. 11,000원에 10%. 예. HPSP HPS. 3만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30, 30, 10, 10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30%짜리가 2개나 계세요. 그죠? 예. 주식을 7, 8년 하셨다. 제가 좀 상태를 볼게요. 어허.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일진전기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좀 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좋아진다고요?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일진전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지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력 개체소행 전력망 수요가 좀 많이 미국에서 늘어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또 적이 된다 그러면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이거 100%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아니, 100%라 방송에서 쓰면 안 되지. 전 99% 빠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는 완전 반대인데. 네, 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히 틀려서 진짜 속된 말로 멍멍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걸로는 이거 전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중장기적으로 전 이거 빠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안 가요. 단기로 갑니다. 아, 단기로? 아주 단기면 괜찮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요. 실은 이게 지금 3년 동안 올랐어요, 이 주식이. 얘가 워낙 초과압 케이블 이런 거 하는 건데 요번에 그거에 얘네가 실은 또 오른 이유가 이 초과압 케이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얘네가 실리콘 응급제인가요? 예. 합금 응급제가 그거 만든 것도 아니라 개발 중이죠.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개발 중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가 거품이 저는 너무 많이 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력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맞아요. 다 맞는데 얘가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 빼고도 얘가 거의 3,000원, 2,000원 후반대예요. 2,000원 후반대부터 2년 동안 10,000원,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물론 좋은 주식 4배, 5배, 6배 못 올라요. 맞아요. 올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요, 좀 주식의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벼운 애가 있고 무거운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거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5배, 10배 가요? 못 가요. 왜? 걔는 왜 못 갈까? 회사 너무 좋은데도.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일진전기란 주식은요, 얘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가 왜, 이 반장 너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인데요. 전 틀리더라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얘는 거의 99% 밀려요. 이제 보세요. 99% 밀릴 거예요. 왜? 왜냐면 얘는 이거를 이겨낼 만큼, 이 거품을 이겨낼 만큼의 더 좋은 뭐가 없거든요, 지금. 얘는 얘가 나올 수 있는 전 오히려 최대치를 다 뽑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렇다고 빠진다고 해서 저 밑에까지 빠진다는 거 그럴지는 알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부터 어느 정도 빠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저도 이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내년이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오히려 저도 일진전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저거만 틀렸으면 제가 왜 틀렸는지도 얘기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 못 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단기는 그때의 시세. 오히려 단기는 괜찮아요. 왜? 단기는 짧게잖아요. 그잖아요. 대신 단기는 무조건 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크게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대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단기는. 무조건 짧게 손절. 이게 깨지면 단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짧게 손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혹시 죄송한데 솔직하게. 저는 짧게 손절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유주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돼요. 오히려 유주님한테는. 근데 오히려 좀 실적 같은 면에서도 상당히 좋던데 예전. 실적은 나와요. 실적은 나오는데 선생님 실적 가지고 주식이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거품이 끼면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오히려 실적 때문에 빠집니다. 주식이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일진전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반장 말이 맞나 여러분이 전화 주세요. 그래서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제 말대로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갔는지 못 치고 나갔는지 그때 심판 받을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 이 주식 못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7월 안에 정리는 어떻게 네, 떨어지는 그러니까 짧게 보시니까 상관없어요. 네, 짧게 보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예 현재 8,200원 정도 되는데요. 30% 요것도 혹시 짧게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짧게 보는 거예요. 아, 세코닉스. 아, 전체적으로 주식을 다 짧게. 아, 괜찮아요. 그럼 뭐 오히려. 그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 지금 차트상 뭐 그렇게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짧게 보신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렌즈 하는 애들인데 이거 요번에 안 그래도 렌즈 하는 애들 특히나 촬영용 렌즈 쪽 얘기하고 애플 네. 비전 프로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거 네, 좀 그것도- 생각할 게 많아요. 실은 비전 프로는 상품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비전 프로에 대해서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좋게만 보려고 하는데 물론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전 프로는 상품성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매출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같이 그렇게 안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생각같이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게 보는 시청자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과연 애플의 비전 프로 때문에 되게 좋게들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대로 될까라는 거는 제가 퀘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음표를 던져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버브 반도체인데 어버브 반도체도 매수가가 11,000원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요것도 지금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손절 라인도 뭐 나름대로 짧게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요것도 뭐 한 번쯤 그렇게 해서 노려보실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짧게 먹을 만한 충분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유주님 어쨌거나 뭐 네 종목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뭐 짧게 보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뭐 제가 많이 어드바이스 해드리거나 그럴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유주님 짧게 들어가신 거는 뭐 7, 8년 주식 하셨으니까 짧게 끊는다라는 원칙은 계속 꾸준히 잘 지켜주시면은 뭐 유주님이야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이 그냥 계속 주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유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 제가 다음 주입니다. 2시 반부터 부산 백스코를 가는데요. 제2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마 경상도권 강의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연말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떤 올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거를 그쪽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안산의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이경선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한 4, 5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우리 경선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일약품의 50% 45,000원. 오메나. 예. 걱정입니다. KT알파 30% 9,500원. 예. KMW 10% 35,000원. 예. 제이준코스메틱 10% 1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려운 거 맡고 있습니다. 오메나 했었으니까 뭐 벌써 딱 그거시겠네요. 그죠? 예. 어려운 거 맡고 있습니다. 오메나. 우리 같이 오메나를 한번 해야지 이제. 어떡할까? 아유, 숙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솔직히 제일약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50%씩이나 하신 거예요? 늘어난 거죠. 뭐요? 코로나 시기에 좀 추가 매수가 돼버린 거죠. 코로나 시기에? 예. 아, 그 코로나 이상 시기. 단가에서는 내는데 더 이상 뭐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장기가 돼버린 거죠. 아유. 이게 근데 45,000원. 45,000원 50%. 이게 죄송한데 이게 제가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하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약품이 솔직히 올라갈 만한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소순 주식 사지 말라는 게 그나마 뭐 소순 가격은 아닌데 물 탓이어서 죄송한데 이 가격 된 거예요? 소 샀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그리고 소순 그 뒤로 손을 안 댔죠. 아 그죠. 이게 뭐 한 2년 그렇게 가는 거죠. 아 그래.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순 종목 사지 말라는 게 저는 지금도 뭐 아까 2차 전지 관련된 거 얘기했지만 저는 어쩌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주식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이런 모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가망 없는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거나 솟아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그렇게 되는 확률이 전 되게 높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지만 뭐 좋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얘네들 뭐 아시다시피 해외 약 갖고 와서 파는 거 그게 매출의 대부분인 회사예요.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 제일약품 뭐 파스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제일약품 파스 있고 뭐 있고 한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얘네들은 그냥 해외 거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팔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하면은 내세울 만한 게 제일약품 하면 저는 솔직히 내세울 만한 거 제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제가 상담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일약품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진짜 건덕지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도 저는 그냥 오히려 지금 우리 경선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선님. 경선님 실은 예, 이거 50%잖아요. 그죠? 예. 많이 깨져 있어요. 물 타서. 그죠? 예. 그렇지만 전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경선님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몇 명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 자식 한 분이 사고로 지금 죽었다고 칠게요.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우리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은 자식 몸 안 줘도 안 살아돌아 이런 말씀 얘기들 하는 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예. 예. 그럼 왜 그럴까요? 남은 자식들 잘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식만 그리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식들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주식은 그런 주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남은 뭘 하기 위해서는 전 이 주식을 과감히 버리는 용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가격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50%기 때문에 선생님 아마 못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못하시면 못하실수록 그만큼 기회비용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파시는 용단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저는 주식에서, 방송에서 웬만해서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주식은 진짜 비전이 없기 때문이고 비전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빨리 버리는 게 제일 최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전 이 주식은 그냥 빨리 버리시는 용단을 50%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KT 알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KT 알파도 9,500원인데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나쁜 습관 있는 거 보이시죠? 솟았던 주식 자꾸 하세요. 예. 솟았던 주식 계속 건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솟았던 주식 건드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시겠어요? 선생님? 예.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KT 알파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게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하면 얘가 워낙 쿠팡 관련주를 묶여서 이랬어요. 쿠팡. 여러분들 이거 쿠팡 얘네가 뭐냐면 얘네가 그 컨텐츠 만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KT에. 이게 옛날에 KTH라는 회사였어요. 옛날. 예. KTH라고 그러면 아마 주식하시는 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KTH인데 걔가 내가 합병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KT 알파로. 그래서 얘네가 컨텐츠 만드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쿠팡 OTT 쿠팡 플레이 걔네한테 얘네가 그 프로그램 제공하고 이래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로 엮인 거야. 그 당시에. 쿠팡 그때 미국에 상장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소순 주식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쿠팡 관련주로 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보세요. 어떻게 되셨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되는 주식들은 대부분이 나쁜 주식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려야지 차라리 반등 노리느니 다른 주식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진 주식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생님 9,5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얘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반등 한 7, 8천 원 사이까지만 들어오면은 얘는 그냥 그때 버리시기 바래요. 이것도.
예, 왜냐면 선생님은 두 종목의 포트가 꽉 묶여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두 종목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주식도 못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KMW도 마찬가지고, KMW도 이게 15,000원. 저희 방송 잘 안 보시나 봐요. 그죠? 솔직하게. 잘 봅니다. 잘 봐요? 근데 예. 잘 보는데 KMW를 사셨다고? 제가 KMW 그렇게 나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빼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지만 KMW는 제가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매력 없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내려가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왜 공부가 필요한 건 이거는 게 증명을 해줘요. 예, 이런 건 차트로 설명이 안 돼요. 공부를 해보면 보여요. 왜? 가치가 없다는 게 알거든요.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 이것도 그냥 빨리 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거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이진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올라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 상담하면서 이게 제가 머리가 아픈 게 어쩌면 종목 선정이 이렇게 다 안 좋으세요. 이거 12,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웬만하면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은 좀 기다리자고 할 텐데요. 진짜 종목이 하나같이 다 나빠요, 거의. 진짜 죄송한데. 진짜 다 나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차라리 다 버리시고 우리 새롭게 해요. 새롭게. 예? 새롭게. 예, 잘 차라리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해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무슨 뭐 전문가 방송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무슨 뭐 종목 추천을 하는 방송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종목에서 슬쩍슬쩍 흘려드리는 것만 잘 들어도요. 이프트보다는 훨씬 난 수익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관장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부산을 가는데, 이게 아마 그쪽은 올 연말에나 또 경상도 쪽을 갈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제 중요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저기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올 하반기에 더 줄일 거예요. 여러 가지 제 몸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뭐 방송 쪽까지 이제 나중에는 줄일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 해내는 게 좀 어려워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 몸이 이제 그걸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쓰면은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부터 제가 줄이겠다 그랬는데 이제 줄이는 걸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더 나중에 이제 고민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방송 쪽도 좀 손을 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저거 하는 날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이 반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용인의 미스터로라고 하는데요. 미스터 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종목 예. 빨리 하나 받을게요. 예. 어떤? GS 리테일하고요. 예, 매수가 얼마요? 저기 24,000원이요. 비중은요? 20%. 네. 그리고 삼성전자 55,000원에 20%. 이 중에 제가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리테일. GS 리테일 알겠습니다. 예. GS 리테일 어떤 부분? 실적이 좀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그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밑으로 좀 처지네요. 제가 이 GS 리테일은 이게 한데 GS 리테일은 뭐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실적한데 이게 근데 이 리테일이라는 쪽이 결국 얘네가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예, 편의점. 예, 편의점 하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우리가 1인 가구 아니니까 편의점을 이용하긴 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론 뭐 편의점에서 뭐 알뜰 상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수요들을 글로 끌어들이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우리 불경기에 들어가거나 이제 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은 군것질이라든지 뭐 사 먹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많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줄이죠. 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홈숍, 이 리테일 얘네들은 가격을 싸게 파는 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대형 마트나 이런 데보다 가격 비싸잖아요. 우리 음료수 사 먹어봐도 알잖아요. 솔직히 맥주 사 먹어봐도 알잖아요. 예. 얘네들은 싼 애들은 아니에요. 비싼 애들인데 편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도 더 올라가고 뭐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뭐, 그 사람의 당연한 심리잖아요. 우리 뭐 하다못해 담배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쉽게 말하면 얘네한테 가서 사는 게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고 얘네가 그나마 좋다라는 건 뭐 얘네 호텔, 파르나스 호텔 이런 거 지금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일부러 주봉을 켜놨냐면 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질 만큼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야, 이 가격 위험한 가격이에요. 저 이 말을 안 할게요. 왜? 여기서 조금 빠져도 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는 여기서 좀 더 빠져도 얘는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봐요. 왜? 어차피 그 가격을 못 올라올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그 정도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는.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24,000원이라는 거 20%는 솔직히 가져가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왜? 뭐 이걸 크게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반장님, 제가 요 들어간 가격이 무리 있는 가격대는 안 높은 가격대. 아유, 이 가격에 무리 있으면 아유, 아니죠 이거. 그럼 뭐 얘 진짜 동전 주식 되게. 그래서 예, 선생님 지금 들어가신 가격은 절대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서 먹을 거다, 드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비전이 있어서 멋지게 먹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한 5,5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얼마요? 2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아유, 뭐, 그 정도는 뭐, 아유, 얘가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들고 가시면 나중에 그거보다는 더 먹을 공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뭐, 약과일 것 같고, 나중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문제일 겁니다. 단지.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한 종목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왕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스피드 상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강연 일정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2시 반부터입니다. 백스코, 부산 백스코입니다. 백스코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도권에서는 이 강의를 하고 이제 연말이나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경상도 쪽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올해. 그래서 왜냐면 연말에는 다른 내용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시간 내셔서 오셔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제 예상으로 따지면 아마 많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리.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은 그래도 불편해도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카페24씨, 카페24, 카페24, 042000, 카페24. 요번에 주가가 지금 반짝하고 오르는데요. 요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아마 요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요럴 때. 근데 요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왜냐면 이런 거 펀더멘탈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는 뭐 펀더멘탈 상관없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파시는 게 낫지.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 오히려 희망 같거든요. 이렇게 쫙 반등하는 거 아니냐 막 희망 같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이지입니다. 037 370 이지. 2만 원. 이런 게 좀 안타까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은 이런 주식, 이런 모습의 주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솟을 때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런 건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근데 이런 때 사라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경험이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건 제가 결과론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럴 때 상담했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되도록 무조건 파는 쪽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이럴 때. 근데 이건 2만 원인데 이건 무조건 반등하면 손절 치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고생하십니다. 다음 종목.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41, 예. 7860 오브젠인데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에서 그냥 예, 좋은 패턴이었다가 지금 예, 그냥 그럭저럭인 패턴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 가격을 지켜내고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36,000원 정도. 예, 이 가격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36,000원, 36,000원인가요? 여기가 35,000원, 35,000원 초반대네요. 35,000원 6,000원 정도 되네. 36,000원. 이 36,000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얘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고생합니다. 그것만 잘 지키셔야 되고 52,000원인데요. 이건 좀 올라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45,000원은 좀 넘었으면 이건 손절 끊으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예.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예. 그러지 않으면 조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종목. 예, YG엔터입니다. 예, 2870 YG엔터인데요. YG엔터, 예, 이번에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예, 지금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엔터주들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예,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하고 좀 덜 상관이 있어요, 엔터주는. 예, 물론 뭐 사람들이 그래도 뭐 경기가 좋아야지 무슨 뭐 이걸 쓸 거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상 엔터주의 흐름을 보면요,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각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 상반기에 엔터주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87,000원인데 50%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비중을 무조건 줄이세요. 예,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 50%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많이 따라요. 예.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 여기서도 이랬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가지 않았냐.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갔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솔직히 올해 되게 운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20% 정도만 들고 이 가격에 보는 걸로 하죠. 아시겠죠? 다음 종목. 덴티스입니다. 예, 1200인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에 11,35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 덴티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흐름 보시면 어때요? 그냥 차분하죠. 예, 그냥 차분해요. 왜냐면 얘는 그쪽 관련해서 얘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한 주가에 흘러가요.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아시죠? 예, 올라갔다 막 하는데 차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얘는 그냥 들고 가셔도 이 정도 비중이면은 나중에 조금 더 태워도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이 올라갈 주식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섭섭지 않게 또 나중에 수익 줄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쪽. 예, 기가레인입니다. 예, 049, 예, 080입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예, 기가레인 지금 현재 1,900원 정도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것도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죠? 아까 덴티스하고 뭐, 물론 뭐, 차트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냥 비슷하게 무리가 없죠? 딱 보셔도. 그냥, 예,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할 때도. 왜냐면 위험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9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뭐 이 정도 비중이면 가져가 보죠. 그런 다음에 좀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냥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그냥 터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요거는 오히려 뭐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 다음 종목. 예, 유니캐스트입니다. 077, 예, 500입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30%. 이런 종목은 잘 봐야죠.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차트상으로도 모아 가다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얘가 에너지를 뿜는 상승이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뿜는 상승이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얘는 저항이 이런 때서 강하게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잘 보시면 기관이 이번에 올렸거든요. 기관이. 예. 기관이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기관이 올렸는데 얘네가 올린 가격에서 기관 애들이 물론 물량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가격대로 보면 기관들이 먹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한 번 정도는 얘를 손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털고 나가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강의가 아마 경상도권에서 연말이나 하기 때문에 그쪽 분들한테 잘 말씀을 계속 드려야지, 예, 좀 많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좁더라도 와서 들으시지 못하면은 제 생각에 대해서 들으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올 하반기 시작점은 다 같지만 끝날 때의 반응은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꼭 끝났을 때 웃으면서 끝나는 하반기가 되시길 바라요. 지금이야 모두 똑같이 열린 시장이지만 하반기에도 다 똑같이 반응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